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제 채널보다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 혹은 자폐 이야기로 채널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채널 그 명에서 사는 이야기에서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 혹은 마데테스의 자폐 이야기로 채널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데테스로 제가 쓰는 닉네임에 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자폐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정보를 얻는 것들을 쉐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폐 이야기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방식은 그닥 체인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는 음, 일단 겉옷을 자주 벗습니다. 잠바라든가 후디 셔츠라든가 이런 두꺼운 셔츠가 위에 그러니까 레이어로 입혀져 있으면 꼭 벗어요. 답답해서 벗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시원한 프레시 에어를 좋아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벗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는 이렇게 압력 주는 옷이죠. 특히 여자애들 레깅스를 좋아해요. 남자애인데 왜냐면 그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프레셔를 압력을 줘서 아이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꼭 벗고 지 옷 서랍에 가서 꼭 그걸 꺼내서 입습니다. 그거를 얘 할머니가 사다 주긴 했는데요. 근데 그걸 입으면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그래요. 그걸 입으면. 그래서 그닥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요즘 옷에 대한 구분이 이런 유니섹스고 내추럴하게 뉴트럴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에게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왜 옷을 자주 이렇게 벗는가. 저희 아이는 넘버블이잖아요. 말을 못하는 아이니까 좀 듣고 싶죠. 왜 너는 옷을 잘 벗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추측하고 예측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옷 입는 건 해줄 수밖에 없는데 티네이저가 돼서 자기가 옷을 선택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기특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게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입으려고 해서 간혹 아침마다 실랑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그만큼 성장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히든 탤런트 ABA라는 회사에서 이 옷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옷이 아이들에게 긁힘을 유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이 옷이 자체가 걸리적거리고 긁힘을 유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옷이 자체가 뻣뻣해요. 그래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는 이 옷이 이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꼭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답답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무 밴드 있잖아요. 요즘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든 이 밴드 이제 언더웨어라든가 저희 같이 시비어티가 있는 어티스틱 집안에는 중증 자폐 아이들에는 보통 고무밴드 옷을 많이 입히거든요. 왜냐하면 벨트를 풀고 지퍼를 열고 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 자체도 많은 스텝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혹은 고무밴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옷은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근데 옷에 보면 바느질 선이라고 그러죠. 심이라는 바느질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옷들은 안감에 그 라인이 잘 안 보이게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브랜드가 낮거나
조금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옷들에는 그런 심들이 바느질선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한테 바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금 장치. 그러니까 저희 애가 고무 밴드 위주의 바지를 입는 거는 아이가 벗고 입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잠금 장치가 복잡해요. 바지는 지퍼도 있고 어떤 건 단추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고리처럼 거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텍스처, 그 패턴이 갖고 오는 어떤 그 겉에서 오는 텍스처 느낌? 그 겉에서의 느낌이 있죠.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칠고, 혹은 보들보들한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자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일단 저희 아이는 헐렁헐렁한 옷보다 타이트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될 수 있으면 안 입으려고 하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자폐가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이런 옷에 대한 성향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그 권장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옷이면 무난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될 수 있으면 골라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아이들한테 많이 바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재작년까지는 저도 이렇게 타이트한 진을 입었는데 그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이 타이트한 진, 스키니진 그런 이렇게 꽉 끼는 청바지가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어쨌든 이게 움직이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움직여줘야 그냥 좀 헐렁한 스트레이트라든가 좀 배기 스타일 같은 게 뭐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옷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헐렁헐렁한 옷.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타이트한 옷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이 타이트한 옷이 싫은 애들한테는 이런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 이렇게 꽉 조여서 답답함을 주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옷. 그 다음에 고무밴드가 많지 않은 옷.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무밴드에 이게 그 조여지는 느낌에 의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여길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발목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어떤 셔츠들은 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이런 팔에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거기에 그 바느질 선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느질 선이 굉장히 조금 있거나 없는 옷. 그러니까 천 한 장을 싹 만들어주는 이런 옷들이 좋다고 그러고요. 태그요. 저희 애도 어릴 때는 택이 있으면 굉장히 바돌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꼭 잘라줬어요. 많은 부모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택은 다 잘라놓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그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고어텍스라든가 코튼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그 땀에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땀에 젖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센시티브 하냐면 땀이 안 젖을 때 옷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묻으면 바꿔요. 저희 애가 그렇습니다. 저희 애가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그 소변 털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여간 지 언더웨어에 속옷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바꿔 입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게 젖은 게 싫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요. 엄마 이렇게 하다가 옷 같은 데 묻으면 다행히 무옷 이런 데 묻으면 괜찮은데 이런 끝에 묻으면 이런 소매 끝에 묻으면 바꿔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센서리 이슈 중에 허그 좋아하고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레깅스 같이 타이트한 옷을 좋아한다고. 그 대신 레깅스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 아이한테 좋은 게 그렇게 타이트해도 움직이는 데는 그닥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추천하는 옷은 그런 딥프레셔 그 센서리 감각 추구 때문에 이런 딥프레셔 옷이나 웨이베스트를 입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게 좋다, 이런 옷이 좋다, 레깅스나
어떤 그 러닝 요즘엔 스포츠 요가 팬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레깅스 아니고도 그런 옷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옷을 자꾸 벗고 옷에 대해서 불편해가 그 옷이면 너무 이쁜데 안 입히려고 해요. 사실 저희도 부모잖아요. 아이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인데 어디 나갈 때 이쁘게 입혀서 나가고 싶어요. 한 애는 괜찮게 입고 나가는데 한 애는 또 후질구레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입히려고 하는데 이쁜 옷마다 아이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옷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어리면 더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티네이저 되면 저희 아이처럼 옷에 대한 선호도도 생깁니다. 난 이것을 입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빼요. 근데 이제 밖엔 춥고 혹은 밖에 덥고 그러는데 더운 날 두꺼운 옷을 입혀보낼 수도 없고 추운 날 얇은 옷을 입혀보낼 수도 없으니까 학교에 이제 그거 약간의 실랑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패션에 민감해지니까 이게 패션에 민감해야 되는 감각에 민감해야 되나라고 얘기하면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항상 정해진 삭스 딱 그거 검은색에 특정한 브랜드 로고가 있는 그 옷, 신발도 특정한 브랜드 신발, 그 다음에 옷도 특정한 옷 이렇게 아이가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편하다니까 입히긴 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입혀요. 어쩔 수 없죠. 아이가 편한 게 최고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밖에 이쁜 옷들이 너무 많고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이가 크면서 아이가 선호도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선택하고 초이스하는 그 데 한계가 왔어요. 아이랑 매번 그 아규나 다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편한 대로 입고 나가게.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린 그 영상의 몇 가지 그 지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의 옷을 사시거나 아이들이 옷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 입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아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hiddentalentsav.com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